그날 내 25번째 생일 바비큐 파티에서 엄마는 칼을 들고 아빠의 목을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고기 굽는 불꽃 소리와 섞여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를 영원히 삼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생일 선물이 아니라 30년 동안 쌓인 증오의 절정이었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그 오후. 공기 중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소주 향이 뒤섞여 평범한 한국 가정의 주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뼈가 썩어가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는 민준,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꿈을 접고 사는 남자. 가족은 나, 오빠 민호, 그리고 부모님. 우리는 항상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엄마는 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우리를 키웠다. 오빠는 이미 결혼해 독립했지만 생일에는 항상 모였다. 그날도 그랬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과 야채, 김치찌개가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아, 25살이라니. 이제 진짜 어른이네. 오빠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빠가 일어났다. 자, 모두 잔을 들어라. 오늘은 특별한 건배를 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30년 동안 참아온 비밀을 쏟아냈다. 민준아, 민호야. 너희 아빠는 나의 첫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그 남자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 말은 번개처럼 우리를 강타했다.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결혼은 복수였어.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죽인 그 남자를 파괴하기 위해. 나는 얼어붙었다. 오빠는 잔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엄마의 손에 쥔 그 칼은 그냥 부엌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파헤친 도구였다. 아빠 아니, 우리를 키워준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하지만 난 너희를 사랑했어.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엄마가 칼을 휘둘렀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나는 소리쳤다. 엄마. 왜?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내 인생의 복수 여정, 배신의 늪으로. 그 피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비큐 그릴의 불꽃이 춤추듯 흔들리며 아빠의 몸이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그의 눈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그 무언의 외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빠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이게 끝이야. 드디어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현실인가? 25번째 생일, 가족 모임, 그리고 살인. 경찰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웃들의 문이 열리며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야? 경찰서로 끌려간 우리는 각자 신문실로 나뉘었다. 나는 검은 벽 사이에 갇혀 형사의 질문을 받았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찔렀어. 무슨 일이 있었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건배. 특별한 건배를 하셨어요. 비밀을.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비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의 고백. 진짜 아버지. 복수. 형사의 메모지가 빼곡해졌다. 이건 가족 비극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획처럼 보이네. 그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감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엄마의 미소가 맴돌았다. 왜 지금? 왜 우리에게? 다음 날 변호사가 왔다. 내 어머니는 정신 이상을 주장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 내 오빠는 목격자고 너는? 공모자처럼 보일 수 있어. 그의 말에 나는 소스라쳤다. 공모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었다. 마치 너도 알았어야 해라고 말하는 듯이 출소 조건으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오빠는 병원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쳤어. 하지만 그 비밀, 진짜야.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는 엄마의 옛 일기를 찾았다.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일기 첫 페이지, 1985년,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재현. 공장 노동자, 강한 팔과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의 형, 상현이 모든 걸 빼앗았다. 엄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재현 진짜 아버지는 상현의 형이었다. 상현은 재현을 질투해 공장 사고를 꾸몄다. 재현은 죽었다. 엄마는 임신 중이었다. 나는 복수하겠어. 상현의 삶을 파괴할 거야. 그녀는 상현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 아이들 우리. 30년 동안의 가짜 삼아빠 상현은 모든 걸 몰랐다. 그는 엄마를 사랑했고 우리를 키웠다. 하지만 엄마는 매일 그를 죽이고 싶어 안달이었다. 나는 울었다. 오빠,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았어. 오빠가 나를 안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죄야. 엄마의 복수가 우리를 망쳤어. 그날 우리는 결심했다. 엄마의 복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법정에서. 아니, 그건 너무 약해. 엄마가 한 대로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싹 텄다. 배신의 씨앗. 그것이 자라날수록 나는 변해갔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며칠 후 장례식이 있었다. 아빠의 관 위에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이웃들이 속삭였다. 저 여자가 미쳤어. 나는 엄마를 만났다. 병실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그 피가 흐르는 한,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독처럼 퍼졌다. 나는 소리쳤다. 엄마, 당신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엄마의 눈이 번뜩였다. 아빠. 그는 살인자야. 재현이를 죽인 괴물. 우리는 싸웠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엄마는 이미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우리에게도 미쳐 있었다. 그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오빠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멀어졌다. 미안해, 민준아. 난 이 가족에서 벗어나야 해.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회사에서 잘렸다. 상사, 가족 스캔들 때문에. 미안하지만 세상이 나를 버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빠의 피, 엄마의 웃음, 진짜 아버지의 그림자. 나는 재현의 사진을 찾았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그는 젊고 강인했다. 아버지, 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이는 건? 그건 그녀의 방식이었다. 나는 다른 길을 찾았다. 공정한, 가슴을 후벼 파는 방식으로. 나는 조사했다. 재현의 죽음. 공장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상현 아빠는 동료 증언을 매수했다. 엄마의 일기에 적힌 대로. 하지만 증거는 사라졌다. 30년 전 일.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옛 동료를 찾아
서울의 뒷골목을 헤맸다. 기억나. 재현 씨 사고 노인 하나가 속삭였다. 상현이 그 새끼가 브레이크를 풀었어. 질투 때문에 그의 말은 녹음됐다. 증거. 하지만 그걸로 뭐. 엄마는 이미 잡혔다. 나는 엄마를 구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생각이었다. 아니, 뒤집을 생각. 시간이 흘렀다. 석 달 엄마의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법정에 앉아 그녀를 봤다. 수갑찬 손,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변호사는 정신병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의적 살인. 1심 유죄. 엄마가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배신자. 그녀의 외침이 법정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배신자. 그건 그녀였다. 우리 삶을 훔친 장본인. 재판 후 오빠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에서 엄마는 창백했다. 왜 날 버렸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버린 건 엄마예요. 우리를 무기로 썼잖아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처음 보는 진짜 눈물. 재현이가 내 전부였어. 상현은 그를 죽였어. 나는 사랑을 잃었어. 그녀의 고백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공감. 그건 약함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요. 이제 엄마의 차례예요. 그날 밤 나는 재현의 흔적을 더 파헤쳤다. 그의 여동생 은주 이모를 찾았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그녀는 늙었지만 눈빛은 엄마와 닮아 있었다. 내가 재현의 아들이야. 그녀가 떨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모든 걸 말했어요. 은주 이모는 울었다. 그 사고 상현 탓이야. 재현은 가족을 위해 일했어. 하지만 상현은 형을 증오했지. 사업권, 여자. 모든 걸 빼앗고 싶어 했어. 그녀가 옛 편지를 꺼냈다. 재현의 필체. 은주야, 상현이 이상해. 나한테서 뭔가 훔치려 해. 그 편지는 증거였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엄마의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 느렸다. 나는 상현 아빠의 과거를 파헤쳐 그의 명예를 짓밟을 생각이었다. 그의 동료들, 가족,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거야. 오빠와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그는 엄마를 용서하려 했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용서해야 해. 그의 말에 나는 폭발했다. 가족. 우리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이야. 오빠도 피를 이어받았어. 그 증오를 느껴봐. 오빠가 나를 때렸다. 넌 미쳤어. 엄마처럼 그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피 맛이 났다. 나는 웃었다. 그래, 미쳤어. 하지만 이 미침이 진실이야. 우리는 헤어졌다. 영원히. 오빠는 가족을 선택했다.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다. 재현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이틴 공장 노동자의 죽음, 배신의 그림자. 온라인에 올렸다. 반응이 폭발했다. 댓글, 이게 진짜야? 상현 씨.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점점 퍼졌다. 아빠의 옛 직장 동료들이 연락 왔다. 민준아, 내 아버지. 아니, 상현 씨가 그들은 후회했다. 우린 몰랐어. 사고라고 믿었지. 나는 그들을 모았다. 작은 모임. 술집에서. 이제 말하세요. 진실을. 그들의 고백이 녹음됐다. 상현의 어두운 면, 재현을 질투한 증거. 돈으로 입막은 증언. 하지만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멈춰. 이건 내 피가 아니야. 그녀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찢었다.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은주 이모와 함께 재현의 묘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산, 아버지, 제가 왔어요. 나는 속삭였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재현, 1960, 1985. 짧은 삶, 나는 맹세했다.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울부짖었다. 복수의 바람. 점점 나는 변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입가에 비틀린 미소.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준아, 요즘 왜 그래? 그들의 걱정은 짐이었다. 나는 홀로였다. 하지만 그 홀로움 속에 힘을 느꼈다. 엄마의 증오가 내게 스며들었다. 아니, 내 것이 됐다. 다음 단계, 상현의 가족에게. 그의 오빠, 사촌들. 그들은 무죄일까? 아니, 그들은 침묵했다. 30년 동안.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재판이 끝나고 엄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나는 마이크를 뿌리쳤다. 침묵이 답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엄마의 복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내 차례. 나는 상현의 친척을 추적했다. 그의 오빠, 상철. 시골에 사는 농부. 나는 그를 찾아갔다. 눈보라 속 작은 집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상철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상현의 아들입니다. 문이 열렸다. 그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마주 앉았다. 따뜻한 보리차가 증기를 피웠다. 삼촌, 30년 전 일하세요. 나는 직설했다. 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 나는 편지와 녹음을 꺼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현이가. 재현이를, 그는 무너졌다. 알았어. 어렴풋이, 하지만 증거 없었어. 가족이잖아. 그의 변명은 메스꺼웠다. 나는 물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평생 고통받았어요. 상철이 울었다. 미안해. 상현은 우리 오빠야? 보호하려 했어, 보호.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불태웠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보호할 게 없어요. 진실이 퍼질 거예요.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첫 번째 균열. 기사가 퍼졌다. SNS, 뉴스. 공장 살인 미제 30년 만의 진실. 상현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의 옛 친구들이 증언했다. 상현은 질투쟁이였어. 재현이 더 잘나서 여론이 들끓었다. 오빠 민호가 전화했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야. 엄마가 감옥에서 울고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엄마가 시작했어. 난 마무리하는 거야. 그는 끊었다. 영원히. 내 마음은 텅 비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복수가 채워졌다. 다음 타겟, 상현의 회사. 나는 그곳에 잠입했다. 청소부로 위장. 밤에 사무실을 뒤졌다. 옛 기록. 사고 보고서. 위조된 서류. 나는 사진을 찍었다. 해킹도 했다. 간단한 코드로 서버에 침투. 상현의 비밀 폴더. 그 안에 재현의 죽음 직전 이메일. 형, 제발 그만해. 사고 날 것 같아의 상현의 답. 입 다물어. 이 증거의 산 나는 익명으로 유출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회사 주식 폭락. 상현의 명예, 산산조각. 하지만 후회. 밤에 찾아왔다. 아빠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민준아,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깨서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한 짓 때문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나는 더 세게 밀어붙였다. 상현의 사촌 모임을 해킹했다. 그들의 채팅방. 상현이 죽었대. 그 가족 미쳤어. 나는 그걸 공개했다. 상현 가족의 진짜 얼굴 스캔들. 그들은 나를 원수로 여겼다. 위협 전화. 죽여버릴 거야. 나는 웃었다. 와봐요. 복수의 맛을 보여줄게. 은주 이모가 나를 찾았다. 민준아, 너무 멀리 갔어. 재현 오빠가 원한 게 이게 아니야. 그녀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이모, 당신도 침묵했잖아요.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두려웠어. 그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잠시.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배신의 피, 나의 가족 복수. 자서전. 출판사에서 바로 계약. 베스트셀러 될 거야.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죄, 내 여정. 재판 중간 엄마가 증언했다. 민준이, 내 아들이 날 배신했어.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다. 전국이 봤다. 나는 TV 앞에서 웃었다. 좋아, 엄마. 이제 내가 느껴봐. 하지만 속으로는 갈라졌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한가? 아빠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아빠, 용서해요. 바람이 답했다. 아니, 그건 환청이었다. 봄이 왔다. 꽃잎이 흩날리는 서울거리. 내 책이 나왔다. 서점 1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민준 씨, 복수는 만족하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 시작이에요. 책 속에 모든 게 있었다. 엄마의 일기 발췌, 상현의 증거, 내 고백. 판매량 10만 부의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돈은 피 묻은 거였다. 오빠가 찾아왔다. 오랜만.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민준아, 아내가 자살했어. 내 책 때문에 그의 말에 세상이 멈췄다. 뭐,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가족 스캔들을 견디지 못했어. 너희 오빠가 괴물이래라고 아이들이 놀려 오빠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내 복수 때문에 그는 나를 때렸다. 주먹이 내 코를 부쉈다. 피가 흘렀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 그는 갔다. 문이 쾅 닫혔다. 그날 나는 무너졌다. 거울 앞에서 울었다. 내가 괴물이 됐어.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어났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이제 상현의 먼 친척까지. 그의 조카, 젊은 여자. 그녀는 SNS에서 나를 비난했다. 삼촌은 무죄야. 너 미친 새끼. 나는 그녀의 삶을 파헤쳤다. 직장, 연인, 모든 걸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상현 혈통의 후에 그녀의 인생이 엉망이 됐다. 해고, 이별. 그녀의 울음소리가 상상됐다. 만족. 아니, 공허. 엄마가 감옥에서 면회 신청했다. 나는 갔다. 철창 너머, 그녀는 야위었다. 민준아, 멈춰. 내 오빠가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비웃었다. 엄마가 무너뜨렸잖아요. 아빠 죽인 칼로 그녀가 손을 뻗었다. 사랑했어. 너희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사랑.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TV 토크쇼에 나갔다. 복수의 대가라는 주제. 나는 말했다. 배신은 잊히지 않아. 하지만 복수는 영혼을 갉아먹어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끝인가? 은주 이모가 병들었다. 암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재현 오빠의 편지 읽어봐. 마지막 편지, 상현을 용서해. 그는 내 동생이야. 복수는 오지 않게 그 말은 칼이었다. 아버지가 용서를 나는 충격받았다. 모든 게 흔들렸다. 하지만 늦었다. 상현의 가족 재판이 열렸다. 그의 죄의 살인 미수. 아니, 살인. 증언이 쏟아졌다. 판사가 유죄. 그의 혈통이 낙인 찍혔다. 나는 법정에 앉아 지켜봤다. 승리감. 아니, 슬픔. 오빠가 다시 왔다. 민준아, 우리. 끝났어. 그는 칼을 들었다. 내 목에. 엄마처럼 할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게 끝이라면, 하지만 그는 칼을 떨어뜨렸다. 난 못해. 우리는 안았다. 눈물. 미안해, 오빠. 복수의 절정. 나는 책 순회 강연을 했다. 전국. 사람들 앞에서 외쳤다. 증오는 순환돼. 멈춰야 해.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했다. 엄마의 편지,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잃은 게 더 커. 그녀의 자살 소식. 감옥에서. 나는 무너졌다. 엄마, 묘지에서 세 사람의 무덤. 재현, 상현, 엄마. 왜 우리를. 여름이 다시 왔다. 1년 후, 내 삶은 폐허였다. 책은 베스트셀러지만 나는 술에 절었다. 친구 없음, 연인 없음. 오빠는 아이와 홀로 살았다. 연락 끊김. 은주 이모는 죽었다. 유언, 민준아, 용서해. 그 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재현의 삶을 더 파헤쳤다. 그의 일기. 상현과 화해하고 싶어. 가족이잖아. 아버지의 용서. 나는 왜 몰랐나? 복수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상현의 혈족들이 소송 걸었다. 명예훼손. 법정에서 그들의 눈물. 우린 무죄야. 젊은 조카의 외침. 나는 패배했다. 벌금, 사과. 그 순간, 깨달음. 복수는 승리가 아니야. 파괴. 나는 변했다. 새로운 책, 복수의 끝, 용서의 길. 인터뷰, 난 괴물이었어. 이제. 치유할게. 반응 좋음. 오빠가 왔다. 민준아, 용서할게. 우리는 안았다. 진짜 가족.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엄마의 무덤에 갔다. 엄마, 미안해. 사랑했어요. 바람이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끝. 아니. 과거가 쫓아왔다. 상현의 숨겨진 비밀. 또 다른 여자. 재현 전에. 그녀의 딸, 내 이복 여동생. 충격. 그녀를 찾았다. 언니. 아니, 동생. 그녀가 울었다. 아빠가. 상현, 새로운 복수. 아니, 이번엔 안 돼. 우리는 안았다. 함께 살자. 인생의 교훈.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는 자유. 26번째 생일, 홀로 바비큐. 불꽃 속에 가족의 영혼. 건배. 용서를 위해. 2년 후, 나는 상담사 됐다. 사람들의 증오를 듣고 치유 도왔다. 오빠와 화해, 그의 아이들 삼촌됨, 이복 여동생과 가족. 재현의 피, 상현의 피, 섞여 하나, 책 2권째 성공. TV, 복수는 순환. 끊어내야 해, 청중 눈물. 엄마의 편지 다시 읽음. 민준아, 내가 빚, 그녀의 사랑. 아빠의 묘, 아빠, 용서했어요. 최종 고백. 그 바비큐 날,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금, 나는 자유. 증오 없이, 사랑으로.
끝. 하지만 깊은 곳, 작은 불씨. 만약 다시, 아니, 그만. 삶은 계속. 밝은 햇살 아래,